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지? 선생님도 아주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연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부분이 계산이 들어가서 아주 살짝이야. 아주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계산 쉬워. 그래, 오늘 연분비 일정의 법칙 하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고마워. 아주 고마워. 연분비 일정 법칙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염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염류란 즉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이야.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 즉 우리가 바닷물, 해수는 바닷물 생각하면 되는데 바닷물이 짜잖아. 근데 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쓴맛을 나타내는 애도 있고, 그런 애들을 조사해서 봤더니 즉 염화나트륨, 우리 소금의 주성분이지,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염화 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많았다는 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꼭 기억해야 돼. 칠판에 적으면 다시 염류란 즉 해수는 바닷물을 얘기해.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가장 뭐가 많이 들어있다고? 염화나트륨.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 염화나트륨. 옛날 동화에 소금이 계속 나오는 맷돌이 바닷물에 빠져서 그래서 바닷물이 계속 짜다, 뭐 이런 동화 들어봤을까? 이렇게 짠맛이 나는 성분이 염화나트륨이야. 염화나트륨이 해수에는 가장 많다는 거 꼭 기억하자. 소금의 주성분. 그리고 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많고, 염류 중 가장 많은 것은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두자. 그리고 보충을 하자면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성분이라고 했어. 소금의 성분. 그럼 염화마그네슘은 우리 두부를 만들 때 그냥 물을 쓰는 게 아니라 간수라는 물을 쓰거든. 간수는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 즉 쓴맛이 나는 간수에 사용되는 것이 두 번째인 염화마그네슘이라는 것도 연결해서 기억해 두자. 염분이란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해. 적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염분이란 해수 100g이 아니라 1000g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1000g이야.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 지금 위에 염류 배웠지? 물질들, 즉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그람수로 그냥 나타낸 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해. 그럼 예를 들어서 해수 1000g에 염류가 35g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염분은 그냥 35가 되는 거야. 35. 우리가 염분을 나타낸 단위에는 PSU, 즉 실용 염분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퍼밀이 있는데, 예전에는 퍼밀을 자주 사용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뒤에 PSU라고 해. PSU. 그냥 퍼밀과 비슷한 단위다 생각하면 되고, 좀 정확히 말해서는 15도씨 1기압인 상태에서 해수에 전류를 흘려 보냈을 때 나타내는 염분의 단위를
PSU라고 하는데 그냥 펌이라고 비슷하게 첨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염분 35 뒤에 PSU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퍼밀, 즉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은 이렇게 공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아래 공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염분은 우리 농도 구하는 거 있잖아. 농도하고 약간 비슷한데 백분율이 아니라 천분율로. 그래서 1000g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또 중요한 거, 중요 별표. 그래. 해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해수는 바닷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 포함, 그러니까 물하고 무엇도 염류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총 그람수. 문제에서 해수 1000g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바닷물하고 염류를 같이 얘기하는 거지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중에서 염류만 보는 거 우리 농도도 소금물의 농도 구할 때도 소금물 전체, 소금하고 물하고 전체의 양에서 소금만 얼마 들었는지 보는 게 소금의 농도 구하는 거였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염분도 바닷물 전체, 즉 염류가 들어가 있는 그 전체에서 염류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즉 해수에 녹아져 있는 물질이 얼만큼 들어가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 계산할 때 꼭 기억하자. 그럼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 지금 적었는데 염분은 해수분의 염류 곱하기 1000이야. 그러니까 1000g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문제에서 해수 500g을 갖고 왔습니다. 500g을 갖고 왔는데 염류는 그 중에 13g이 있었습니다. 그럼 염분은 얼마일까요? 하면은 대입을 해야겠지. 대입을 하면 여기다 지금 대입을 해보자. 옆에다 쓸까? 500분의 13 곱하기 1000이니까 그치? 그럼 얼마가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2가 되고 그래서 26, 즉 26 PSU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즉 1000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즉 500에 13이면 1000이었을 때는 26이 나오겠다. 이런 감각도 기르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은 우리가 염분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선생님이 쓴 이유는 잠깐만 좀 지울게. 예, 이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라고 한 거고, 그래, 선생님이 다시 지웠고, 또 중요한 게 이 염분이 세 가지 영향을 받는데 그 세 가지가 누군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즉, 증발량과 강수량, 그 다음에 결빙과 해빙, 그 다음에 물이 많이 유입되는 곳, 이 세 가지인데, 즉 비가 많이 오는 곳 선생님이 조금 적어 볼게. 증발량과 강수량이 있고 강수량,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 담수는 육지의 물이라고 그랬어. 담수의 유입, 그러니까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나 지하수로 흘러 들어온 물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마지막 빙하의 결빙, 빙하의 결빙, 이 세 가지 1, 2, 3,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해가 쨍쨍한 곳은 증발량이 많겠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은 강수량이 많겠지, 지역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담수의 유입이 많은 곳, 즉 강물과 연결되어 있는 바닷가 근처 있지. 우리나라는 어느 쪽? 우리나라는 서해안이 좀 더 바다로 들어가는 강물의 유입이 많아. 그래.
그래, 그게 담수의 유입이 많은 곳, 그리고 마지막 빙하의 결빙이나 해빙. 선생님 결빙이라고만 썼네. 빙하의 결빙이나 해빙. 빙하가 얼었다는 얘기는 즉 물이 많이 없다는 얘기지 얼음이 됐다는 것이니까 물이 많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빙하가 해빙됐어. 즉 녹았다는 얘기지. 그럼 물이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즉 해수, 여기가 지금 해수, 바닷물이잖아.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분은 작아져. 꼭 기억해야 돼. 아, 물이 많은 곳은 염분이 작구나.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그럼 물이 적은 곳은 염분이 높겠지. 여기도 좀 헷갈리면 농도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즉, 농도도 물보다 소금이 많으면 짜잖아. 농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물이 많으면 싱겁잖아. 즉, 싱거운 것은 농도가 적은 거지. 그것처럼, 즉, 얘도 똑같아. 첨분율이라는 것만 다르고, 똑같이, 염분이 많다, 적다는 물에 의해서 우리가 가름하면 되는데, 즉, 물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염분이 낮겠구나. 물이 적어지는 곳은 염분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우리 지도, 우리 지구를 이렇게, 와, 선생님이, 대충 지구를 동그랗게가 잘 안 돼서, 여러 번 지우고 그렸어. 그래, 이렇게 지구에서, 지구, 그러니까 적도를 이렇게 그렸고 적도 위에 우리 북반구에 살지 북반구에 대륙이 많이 뭉쳐 있잖아. 여기 이렇게 중국도 있을 거고 또 여기 북태평양 어쨌든 이쪽 아메리카 미국도 있을 거고 그래 뭐 이렇게 또 이쪽도 좀 조그맣게 있겠지. 그럼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해서 우리 지구상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에서 어디가 염분이 높고 어디가 염분이 낮은지 알아보자. 일단 증발량이 많은 곳은 더운 곳이 증발량이 좀 많겠지. 추운 곳보다 더운 곳, 그리고 강수량이 또 비교적 많은 곳을 찾으면 되는데 강수량이 열대 우림 지역이란 말 들어봤지? 적도에 비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즉 적도에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커.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는 염분이 낮아. 그래서 저위도는 아래다 쓸게. 저위도는 염분이 낮은 곳이고 그럼 두 번째로 담수의 유입은 아까 선생님이 우리 서해안 쪽이 담수의 유입이 더 많다고 그랬잖아. 동해안보다. 그래서 서해안이 더 염분이 높을까 낮을까? 물이 많아지겠지. 물이 많아지면 염분은 낮아진다라고 했어. 이건 조금 이따 하고. 그래, 빙하의 결빙과 해빙. 즉, 지금은 북극이나 남극이 빙하가 녹고 있잖아. 그래서, 즉, 이 북극도 고위도를 아래다 쓸게. 고위도도 염분이 낮아. 그럼 여기서 중위도만 안 했지? 중위도는, 즉, 증발량이 많고, 그에 비해 강수량은 적어. 즉 아까 열대우림 지역보다는 비가 좀 적게 온다는 얘기지. 증발량이 많아서 중위도는 염분이 높다는 거. 이렇게 낮고 높고 낮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험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는 즉 염분이 좀 높네, 짜네, 아우 짜. 그래, 나머지 북극하고 저위도는 염분이 높다는 거. 북극은 해빙 때문에, 저위도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숨은 그림 찾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래, 지도에서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만 조금 크게 그렸어. 요거 설명하려고 담수의 유입.
그래, 우리나라 동해안과 서해안이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조금 얘기했듯이 어느 쪽으로 물이 많이 유입된다고? 서해안 쪽으로 담수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즉 물이 많아지는 거지. 물이 많아지면 담수의 유입, 물이 많아지니까 염분은 높다, 낮다. 서해안이 더 염분은 낮고, 서해안이 염분이 낮아. 그리고 동해안은 그에 비해서 즉 담수의 유입이 좀 적기 때문에 동해안이 염분이 높다는 거 기억하자. 서해안에 있는 바다를 황해라고 하고 동해안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고 얘기해서 황해가 낮고 동해가 높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계절별로 생각하면 계절은 좀 쉬울 거야. 언제 더 비가 많이 와? 그치? 여름에 비가 더 많이 오지? 비가 많이 오는 것은 해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염분이 더 낮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우리나라 염분을 계절별로, 지역별로 비교해 봤는데,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의 평균 염분을 얘기하면 약 33%이야. 33 PSU거든. 33이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우린 아직 잘 모르잖아. 즉 평균이 한 35 정도 된대. 35에서 33은 조금 낮은 거겠네. 이렇게 우리나라 평균 염분도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정말 중요한 염분비 일정 법칙으로 들어가 보자. 염분비 일정 법칙은 염분비가 일정하다는 법칙이겠지. 염분비야, 비. 염분은 다를 수 있어.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33 정도, 세계 평균은 35 정도, 그리고 더 큰 데는 막 200도 있고 더 작은 데는 막 10 얼마 되는 데도 있겠지. 이렇게 염분은 다를 수 있어. 지역마다, 계절마다. 그런데 염분비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의 비를 얘기해. 아까 선생님이 가장 많은 거 뭐라고 했지? 염화 나트륨이야.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의 비가 거의 7대 1 정도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다시 무슨 말이냐면, 즉 어느 지역의 염분비가 어느 지역의 염분이 그냥 예를 들어서야 100이라고 쳐보자. 100인데 그 안에 선생님이 앞에다가 염분이라고 쓸게. 염분이 100 PSU가 나왔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염류를 확인했더니 즉 염화 나트륨이 70 정도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이 즉 10 정도가 보였대. 이거 실험 결과겠지. 그래, 그럼 즉 간단한 비면 7대 1이 되겠지. 계산하기 편하게 선생님이 그냥 100으로 한 거야. 그래, 7대 1에 비가 나왔는데 나머지는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물질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 이 염화 나트륨과 염화 마그네슘으로만 우리가 비율을 지금 보는 거야.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50 PSU가 나왔어. 즉 100보다는 적은 염분을 갖고 있지. 근데 그 안에서도 염화 나트륨은 얼마? 35g이 나왔고 염화 마그네슘은 5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그럼 이 아래도 즉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7대 1이 되겠지. 이렇게 즉 염분은 달라도 지역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율은 딱 일정하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염분 B야 B, 그 비율이 일정하구나. 어디서 염화나트륨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얼마다? 뭐 7.1 대 2.8이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 안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거든. 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이렇게 염분이 계절마다 지역마다 달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염류의 B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염화나트륨 있고 염화 마그네슘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다? 황산 마그네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의 비율은 일정하다. 일정해야. 일정하다는 법칙이지. 정말 중요해. 꼭 기억하자. 그럼 왜 그 안에 왜 이렇게 염분은 다른데 그 안에 있는 비율들은 일정할까? 그 이유는 해수가 단시간 내에 섞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서로 지구상에서 계속 흘러가면서 아주 골고루 잘 섞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일정하고 염분은 비가 오는데 더운데 아니면은 지역마다 담수가 많은데 아니면은 결빙이 되는데 뭐 이렇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그냥 이론을 알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용해서 계산해 봐야 되는 계산 문제로 풀어봐야 돼. 오늘은 염분과 염류 그리고 염분비 일정 법칙까지 알아봤는데 어땠니? 재밌지? 재밌어. 재밌다고 해줘. 그래, 오늘도 방송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